2013년 제작된 허라는 영화가 있다. 생활 전체를 AI와 일체화해서 마치 수도자처럼 사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나는 업로드한다. 고로 존재한다. 과거의 인간이 내면의 고민이나 공동체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아를 확인했다면 디지털 시대의 인간은 타인의 반응 좋아요, 댓글, 공유를 통해서 존재를 증명받으려 한다. 극단적인 경우는 하루 24시간 자기 문제를 AI에게 묻고 그 결과를 SNS에 공개하는 존재 방식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 SNS 인간형은 단순히 개인의 중독이나 도덕 문제라기보다 디지털 기술이 인간 존재의 리듬과 자기인식 구조를 재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는 업로드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적 주체가 플랫폼과 기술 체계 안에서 재구성된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 생각하는 주체는 이제 데이터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프로필로 변해서 존재는 더 이상 내면의 지속성이 아니라 네트워크 안에서의 가시성과 반응으로 측정된다. 인간에게는 본래 타인에게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그런데 SNS에서는 자기 성찰보다 타인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로드와 반응의 반복이 일종의 존재론적 호흡처럼 되어버린다. 특별히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은 물론 주변 사람의 사생활까지 끊임없이 드러낸다. 왜냐하면 SNS에서 자신의 위치, 감정, 식사, 인간관계, 심지어 고통까지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SNS 인간형으로 관종이라는 품종이 나타난 것은 진화론적으로 타당하다. 현상학적으로 말하면 관종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종자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주관적인 SNS 활동은 자기 자신에게도 결코 유익하지만은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자폭드론급 사태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AI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사용자 편에서 의미를 제공하는 반응, 구조 속으로 나를 계속 몰아가기 때문이다. 메를로 퐁티는 인간이 세계를 지각할 때 살을 가진 신체를 통해 세계와 직접 부딪히며 실존한다고 보았다. 세계는 내가 만지고 보고 걸어 들어가는 생생한 체험의 장이다. 인간은 몸을 통해 세계와 얽혀 존재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몸이 제거되고 이미지의 순환이 남는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올릴 만한 음식을 찾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 가능한 장면을 채집한다. 나의 생활이 스마트폰 화면이라는 디지털 프레임으로 박제되어 타인의 타임라인에 흐르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디지털 거울방을 떠도는 유령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신을 드러내고 반응을 얻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서 도파민을 얻게 되어 있다. 이런 경향성이 누군가에게는 예술적 창의성이나 리더십으로 발현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멈출 수 없는 내면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자기 최면일 수 있다. 그러나 사르트르의 유명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처럼 내 존재의 자유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당하는 사태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사르트르에게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객체화된다. 그런데 SNS에서는 이 시선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알고리즘화된 시선으로 증폭되어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내 존재가 구성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베일을 스스로 걷어내어 자신을 자발적 인질로 투항하는 것이다. 즐거움이 아니라 피곤하고 불안한데도 멈출 수 없는 과잉 향유가 되어 자발적 착취를 당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중독 증상으로 전시를 하는 시스템에 종속되는 것이다. 본디 인간은 스스로 고민하고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AI에게 계속 질문하는 삶에서는 AI는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로 바뀐다. 즉, 성찰의 외주화인 것이다. 즉, 경험 침묵 성찰 의미 형성의 과정 대신 경험 즉시, 질문 즉시, 공개 즉시 반응의 구조가 된다.
AI는 사용자의 질문에 맞추어 대화를 이어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가진 생각을 반복적으로 강화된다. AI를 통해 자신의 판단을 계속 확인받으려는 습관이 생겨서 반대 의견이나 불편한 현실과 마주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현상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원래 혼자 견뎌야만 형성되는 내면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항상 AI와 대화하고 즉시 SNS에 공개하면 자기 경험이 숙성될 시간이 사라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상실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남보다 정보를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현상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 그런데 AI는 타자가 아니고 의식도 없고 경험도 없다. 사용자는 타자와 대화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언어와 의미, 세계가 AI를 매개로 되비춰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성찰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더욱 강한 확신으로 굳어지는 자기 최면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물론 AI와의 대화가 모두 자기 최면을 강화하는 상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AI에게 반론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자신의 논리를 비판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다른 관점을 탐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14처럼 사탄은 항상 악마처럼 무섭고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고 거룩하며 진실한 것처럼 자신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이다. SNS 환경은 이러한 광명의 천사들이 하루 종일 AI와 대화하고 그 결과를 계속 SNS에 올리고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은 항상 옳고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타인과의 갈등이 생기면 내용을 AI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SNS에 그대로 게시한다. 그 형태는 관계 폭로형, 대화 공개형, 간접 신상 공개형, 감정 고백형, 사진 영상 노출형 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은 자신의 경험을 올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까지 공개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원래의 사적인 관계가 공개 담론으로 변해서 상대방은 반론할 기회 없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 혹은 가까운 지인이 나를 이용했다. 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공개적인 비난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AI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전개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